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루몬입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이 이번 달 내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구 지정이 유력한 단지들의 호가가 억 단위로 뛰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 만점에 가까운 단지들이 많아서 어느 단지가 지정될지는 모르지만 모든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도 수년 안에 이주 단계까지 다다르게 된다면 엄청난 규제 완화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과연 어떤 규제 완화책일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담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여러 차례 사업성 계산은 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그리고 빌라 단지들 이 상한 용적률까지 적용받게 됐을 때 상당히 괜찮은 사업성을 보이리라. 특히나 빌라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있는 웬만한 재건축보다도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분당 전체가 아마 재건축 열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규제 완화책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보려면 어떤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돼요. 일단은 요 부분이 뭐냐면 재건축을 진행하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체주택 특례라는 겁니다. 대체주택. 어떤 부분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냐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대체주택 특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5항을 보면 주택과 주택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준다. 자, 케이스를 한번 보면요. 일단은 기본 요건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정비사업지 물량이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진 이후에 신규주택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주택 취득을 한 이후부터는 A주택은 당연히 세월에 따라서 멸실이 되겠죠. 재건축을 위해서. 그러면 A주택이 멸실되면서 B주택으로 당연히 이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주택을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A가 이제 공사 기간을 통해서 준공까지 다다르게 된다면 3년 이내에 미리 사놓던 대체주택 B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 얘를 거주하던 거를 3년 이내 매도를 하면서 A주택으로 입주를 들어가서 입주해서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기존의 1가구 1주택이었던 종전주택 A주택과 새롭게 취득한 B주택을 모두 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재건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제가 시범단지를 예시로 오늘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시범단지가 지금 현재 통합재건축으로 선도지구에다가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자, 통합재건축을 진행하게 됐을 때 이주비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주비는 언제 나오냐면 기존 주택이 멸실되고 철거되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여기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다른 동네에 나가서 적어도 비슷한 생활 수준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을 원래는 누가 마련해야 되냐면 당연히 소유주가 마련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기존에 주담대를 받아야 되는 그 대상물인 주택이 철거가 됐으니까 사실은 이 큰 돈을 마련할 만한 그 자금 여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합에서 마련을 해줍니다. 조합에서 어떻게 마련을 해주냐면 선정된 시공사와 함께 금융기관을 섭외를 해서 주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용사가 신용공여까지도 해가면서 저리로 굉장히 큰 금액을 집단대출 형태로 끌어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대출을 개개월 조합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저리로 뿌려주거나 혹은 예전에 규제가 강하기 전까지는 이자 대납이라는 조건까지 써가면서 시공사들이 입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한남 상구역 같은 경우도 전체 덩어리 2조 7천억 원의 이주비가 발생을 했고요. 금리가 불과 3%대 후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4% 중반을 넘어가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저리로 이주비를 조달을 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무한정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 대상인 목적물이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주택의 권리가액 대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 권리가액 대비해서 LTV를 정해놓은 게 언제부터냐면 2018년도 9.13 대책부터 규제책의 일환으로서 이주비 대출 시에 신규 주택 구입 금지 약정서까지 받아가면서 이주비에 대한 이 퍼센테이지를 굉장히 낮게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70%,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0%, 다주택자 혹은 15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안 해주거나 내주더라도 조건을 달아서 50%가량. 그러니까 맥시멈 70%, 하한선 50%, 요 정도가 이제 권리가액 대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주비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왜 엄청나냐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그 집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모든 생활 반경이 그 집에 맞춰지게 돼요. 뭐 통근도 마찬가지고요, 학군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부분이 그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재건축을 통해서 이주를 나가더라도 반경 2km에서 한 4km까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신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아까
제가 아까 분당 시범단지를 예시로 잡았는데 분당 시범단지 전체에 대해서 제가 세대수와 이주비 규모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총 4개 단지 조합원 숫자로는 7,800여 명, 여기다 상가조합원까지 더하게 되면 거의 8,000세대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조합원 물량이 지금 2km에서 4km 반경으로 매매 혹은 전세로 쏟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주비가 지금 맥시멈 70%면 대략적으로 평균 한 12억 정도, 50%만 나오더라도 8억 5천 정도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제가 평형대별로 전부 다 계산을 해서 평균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자가 점유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전월세로 임차를 주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수도권의 평균 자가 점유율이 51.3%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전세금을 이주비로 돌려줬을 때 돈이 부족하냐 혹은 남느냐 계산까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주비 평균적으로 받는 게 8억 5천에서 12억인데 여기서 전세금 평균을 다 빼더라도 4억이 넘는 돈이 조합원들에게 남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합계를 내봤어요. 전체 세대별로 이주비를 전부 다 만약에 받게 된다면 모든 단지 합산해서 거의 8조 7천억, 작게 잡더라도 6조 2천억 원이 이주비로 이 동네에서 풀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이주비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체주택 비과세로 신규 주택 매입하는 게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주비 대출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게 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나갔던 이주비를 상환하는 조건까지 걸어가면서 신규 주택 구입을 막고는 있는데 저는 이거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없어질 것을 장담을 하냐면 지금 현재 여기서 8,000명에 가까운 조합원 혹은 임차 세대들이 분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빠져나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일단은 전세가 폭등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전세가 폭등을 막기 위해서 순환 방식으로 지금 성남시 구도심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도 이 전세가 폭등 막기 위해서 이주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냈었어요. 그런데 이주단지 조성을 하려면 일단은 부지가 있어야 될 거고요. 이 부지에다가 집을 지으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이 모든 부분들이 조건과 어떤 조건이냐면 이주 시기 조건과 맞아 떨어지면서 적어도 이렇게 쏟아지는 이사 물량의 절반 이상이라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당 내에 4,000세대 이상을 수용할 만한 유휴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 전체가 이주할 만한 대안이 없이 이 시장이 뿌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당에 지금 나와 있는 전월세 물량이 이만한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재 나와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매물량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분당구 전체에 나와 있는 아파트 전월세 매물을 한번 보면요. 전세가 꼴랑 해봤자 1,600건대, 월세 해봤자 700건대예요. 그러면 합산해봤자 2,000 한 중반건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쏟아지는 전월세 및 매매 물량들은 8,000세대급으로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 물량들 절대 분당 내에서 소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매매로라도 이거를 받아주면서 이 이주를 선도지구가 깔끔하게 끝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쓰건 특례를 주든지 간에 이 선도지구에 이주가 다가올수록 대체주택 비과세를 활용해서 신규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끔 이주비에 대한 신규주택 구입 금지 약정 없앨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통합 재건축 주변 전세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냥 강한 정도가 아니라 최소 지금 통합 재건축 신청한 단지들의 평균적인 사이즈가 6,000세대부터 8,000세대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대들이 지금 2주까지 다다르게 된다면 분당구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전월세 시장뿐만 아니라 매매 시장에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막기 위한 2주 단지 대책은 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만한 부지 없고요. 그만한 예산 확충 불가능하고 기간, 공기 역시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지금 현재 특혜를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안전진단 면제라던가 통합심의 같은 전부 다 사업기간, 공기를 단축시키는 특혜들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공기를 단축시켜서 2주를 빨리 하게 하는데 지금 이런 2주 단지 대책에 대한 공기는 절대 짧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만약에 2주를 처음 떠나게 된다면 전세난은 심각한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역의 전세를 완전 소멸시킬 정도로 물량이 쏟아지게 될 거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해서 이주비로라도 신규주택 구입할 수 있게끔 구입 특례를 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돈 단위로만 보면요. 수십조 원 단위에 달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전체를 더했더니 거의 8조 7천억 원 계산됐고요. 개별 단지로만 보더라도 최소 2조 원에서 2조 한 중반대까지 이주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도 수준의 이주비가 이 반경을
못 벗어나고 이 안에서 맴돌게 된다면 집값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하셔서 발빠르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분당으로 진입하려고 지금 용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재건축하는 거 정말로 어렵다. 여러 가지 셈법들 다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은 이용할 수 있는 그 전략 훌륭하게 수립을 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말에 있는 강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